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코프 특성, 마르코프 프로퍼티와 은닉 마르코프 모델, 히든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률 모델하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마르코프 특성은 러시아의 수학자 안드레이 마르코프에 의해 1906년 마르코프 연쇄, 영어로는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연쇄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각 상태가 마치 체인에 연결된 것처럼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확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각 상태가 발생하는 확률을 알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각 상태는 그 전 상태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각 상태의 발생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 상태를 고려해야 하겠죠. 화살표가 발생 확률을, 동그라미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때 B의 발생 확률을 알고자 한다면 B는 A가 일어난 다음에야 일어날 수 있으므로 A가 일어난 확률을 알아야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의 확률을 알고자 한다면 A와 B의 확률을 알아야 하고요. 확률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B의 발생 확률은 100%라고 해볼게요. 즉, 무조건 B의 상태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A의 발생 확률이 50%라면 어떨까요? 이때도 여전히 B의 발생 확률은 100%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A가 발생하지 않으면 B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B의 발생 확률은 A의 발생 확률값의 영향을 받아 50%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에서 특정 상태의 발생 확률값은 그 전 상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에 특정 상태의 발생 확률은 그 전 상태의 확률값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태의 확률값을 구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내일 B가 올 확률을 구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쇄 모델을 따라서 내일 B 올 확률을 계산한다면 내일 B 오는 확률은 과거의 모든 상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루 전과 이틀 전, 사흘 전, 그리고 쭉 해서 거진 기원 전까지의 모든 상태의 비 온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내일 비 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대에 가까운 과거 상태의 비 관련 정보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정보를 모조리 조합해야만 내일의 비 올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식으로는 내일의 비 올 확률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코프는 미래의 상태는 오직 현재 상태의 영향만 받는다라는 매우 강력한 가정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가정을 마르코프 어썸션 혹은 마르코프 프로퍼티라고 하며 이 가정의 영향을 받아 수정된 연쇄가 바로 다음과 같이 심플한 형태를 갖는 마르코프 연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르코프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내일의 비올 확률 구하기 문제가 해결 가능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마르코프 연쇄는 다음 상태 예측을 위해 오직 현재 상태만을 고려하는데요. 비가 오거나 혹은 오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마르코프 연쇄를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마르코프 연쇄를 통해 비 올 확률은 다음과 같이 현재 상태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미래 상태에서 비가 올 확률은 30%이고 비가 안 올 확률은 70%가 되며 반대로 현재 비가 오는 상태라면 미래 상태는 80% 확률로 비가 오고 20% 확률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르코프가 주장한 이 특성은 단순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비 올 확률 이야기만 하더라도 내일의 예측을 오로지 오늘만의 정보로 판단한다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이 장마 기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비가 안 오더라도 내일의 비 올 확률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여름인지 혹은 겨울인지에 따라서도 내일 비가 올 확률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처럼 내일의 비 올 확률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가 정보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보다는 더 많은 과거의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특성이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걸까요? 먼저 마르코프의 특성을 따르는 모델은 확률 계산이 단순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하는 언어 모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언어 모델은 언어의 문법이나 의미를 훈련한 모델로 이를 이용하면 주어진 문장의 등장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이 문장의 등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하는데 각 단어는 그 전 모든 단어가 주어졌을 경우에 대한 확률값을 가지기 때문에 학교에나 간다와 같은 단어는 확률을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르코프 특성을 적용하여 각 단어의 확률을 단순히 그 전 한 단어가 주어졌을 경우로 국한한다면 확률 계산은 매우 단순해지죠. 이와 같이 현재와 그 전 단어의 관계만으로 단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바이그램이라고 하며 이는 언어 모델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n그램 훈련 방식으로 이러한 바이그램 확률값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장의 등장 확률을 정답과 비슷한 값으로 근사합니다. 여기서 정답이란 바이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각 단어별 확률을 복잡하게 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언어 모델의 마르코프 특성을 적용함으로써 문장에 대한 확률 계산 방식은 매우 단순해지고 모델의 성능 또한 나쁘지 않게 유지하는데요.
이러한 마르코프 특징의 장점은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예시 문장은 비교적 짧은 편이었지만 만약에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 문장이 매우 길어진다면 사실상 그 문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 계산을 마르코프 특성을 적용함으로써 계산 가능한 상태로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엄청나게 긴 문장에 대한 확률 또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언어 모델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마르코프 특성은 음성인식에서 음향 모델과 같이 훈련하고자 하는 음소 단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단어의 연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언어 모델과 달리 음향 모델은 학습하고자 하는 음소의 연세가 음소가 아닌 오디오 파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오디오 파형을 이용해서 음소의 연세를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습하고자 하는 음소의 연세를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하여 훈련할 때 음소의 연세가 직접 드러나지 않아서 오디오 파형과 같이 보이는 대체물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훈련하는 모델을 은닉 마르코프 모델, 영어로는 Hidden Markov Mode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은닉 마르코프 모델은 음향 모델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음향 모델은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해 음소의 연세를 훈련하는데요. 여기서 음소의 연세란 단순히 다른 음소의 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음소의 연세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동일한 음소의 연세를 훈련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영어의 T를 예로 들자면 이 음소의 오디오 파형은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파형을 갖는 음소를 하나의 상태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T의 처음, 중간, 마지막 상태로 음소의 동일성은 유지하되 그 구간을 세밀하게 나눠서 T라는 음소의 복잡한 특징을 상태별로 담을 수 있도록 마르코프 체인을 구성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음소의 상태는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닉, 히든 영역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오디오 파형 부분은 관찰, observation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음향 모델은 T라는 음소의 오디오 파형이 들어오면 주어진 파형을 기반으로 현재 상태에서 미래 상태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때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현재 상태로 오거나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될 확률을 구해서 그중 하나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며 현재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셀프 룹,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셀프 룹의 경우에는 발화하는 화자가 특정 음소에 대해 유난히 길게 발음하거나 짧게 발음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트랜지션의 경우 그 발생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음성의 발화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에 트랜지션으로 넘어간 상태는 그 전 과거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제약이 걸리므로 트랜지션은 오른쪽 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마르코프 특성과 그 특성으로 이루어진 마르코프 체인, 그리고 은닉 마르코프 모델까지 알아봤는데요. 마르코프 특성 자체는 미래의 상태는 오직 현재 상태의 영향만 받는다 라는 단순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가정으로 인해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여러분들도 이 마르코프 특성을 기억하고 본인이 연구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본인이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적용 방식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날씨 데이터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계절마다 혹은 특정 월마다 날씨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상태만 가지고 내일의 날씨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마르코프 특성을 미래 날씨의 상태는 오직 과거 3개월까지의 영향만 받는다 라는 식으로 약간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언어 모델의 경우도 단순히 현재를 보고 다음 단어를 파악하는 바이그램 방식보다는 한 단계 과거까지 더 보는 트라이그램 방식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보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요. 문장이 길 경우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미래 단어는 하나에서 3개 정도의 과거 단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 혹은 목적어 등의 의미 있는 문법 정보가 그 정도의 연세 속에서는 존재하므로 언어 모델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멀리 있는 단어는 보통 미래 단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음성 데이터는 마르코프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당한 데이터인데요. 오디오 파형 자체가 언어 모델이나 날씨처럼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발화하는 사람이 5초마다 모음을 발화해야 하는 패턴을 가진 것도 아니고 특정 음소를 일정한 길이나 강도로 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본 은닉 마르코프 모델은 마르코프 체인을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가 없으면 다른 의미 있는 데이터를 대신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참 재미있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은 제가 어렵게 설명한 음향 모델이 아니더라도 날씨와 같은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저는 지하 세계에 갇혀 있다고 할게요. 그럼 비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비 올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와 최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갖는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우산 판매량을 분석한다던가 야외 관광지 이용객 수를 분석하여 내일 비올 확률에 대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비올 확률에 대한 마르코프 체인은 히든 영역이 될 것이고 우산 판매량이나 야외 관광지 이용객 수는 옵저베이션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의 마르코프 특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